네, 오늘 각국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됩니다. 열린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각국의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미리 점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통화 정책에 관련된 이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각국의 중앙은행 회의가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사실상 오늘부터 각국의 중앙은행의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중앙은행 회의가 상당히 몰려 있는데요. 그 일정을 보면 지금 가장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대목이 유럽의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냐 하는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부 관련해서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열릴 ECB, 즉 유럽 중앙은행의 올해 첫 회의가 아무래도 유럽 위기가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가장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유럽 통합과 관련해서 최근에 영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란은행의 회의도 오늘 개최됩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 중국과 함께 사실상 신흥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내용을 크게 이렇게 결정하고 작년에 중앙은행 총재 평가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도의 중앙은행 회의도 오늘 열리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로서 관심이 되는 것은 오늘 첫 금토기가 열리죠. 그래서 그렇죠. 전체로 보면 세계에서 굵직굵직한 이런 중앙은행 회의가 오늘 상당히 몰려 있어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알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회의 결과에 알아보기 앞서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빠른 행보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연초에 한미경제학회라고 열렸어요. 네. 상당히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상당히 관심이 됐던 대목인데요. 여기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화두가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이번에 한미경제학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동안 TV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이라든가 성장 쪽에 무게를 둬야 된다 하는 쪽에 상당 부분 학자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번에 회의 결과에서 상당히 앞으로 중앙은행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두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을 중시하다 보니까 적정 금리를 결정할 때 피셔 이퀘이션 방식보다는 성장의 목표에 가중치를 둬서 적정 금리를 산출하는 테일러 준칙 방식이 상당히 선호되는. 그래서 테일러라는 교수가 아마 이번에 한미경제학회에 참여해서 사실상 당신의 견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마 향후의 적정금리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많은 부분에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관할을 실물 경제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시장까지 겸할 것이냐 해서 과거에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버냉키 독트린 쪽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시장까지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하더라도 결정해야 된다 하는 이 대목은 상당 부분 공감이 얻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부동산과 주식의 부분이 경제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은행의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목적을 달성할 때 기준금리보다는 양적완화 정책 같은 유동성의 조절 정책으로 지금 주수단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중앙은행이 종전 중앙은행보다 상당히 변신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본래 목적인 물가 안정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최근에 빠르게 쓰고 있는데요. 왜 이런 배경이 나오는 건가요? 그만큼 중앙은행의 본래 목적인 물가가 지금 상당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는 왜 안정돼 있을까 했을 때는 우리가 보면 물가를 크게 보면 디맨드 풀 사이드, 수요 견인 사이드와 코스트 푸시 사이드 이걸 이제 크게 나누는데요. 네. 총수요 사이드에서는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고 온라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지위에서 보면 오버서플라이,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이때는 사실 시장의 힘을 수요 측에서 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종 상품이 나오면 가격 파괴 가격이 나기 때문에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의 달러 약세가 이렇게 지속되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자국통화가 절상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코스트 푸시 사이드에서도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다 보니까 과거에 타이트하게 잡았던 인플레 타겟팅선 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지금 세계 각국들의 중앙은행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Fed,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마들도 물가 목표선을 지난해 그 말에 마지막에 열렸던 회의에서 종전의 타겟팅선을 2%에서 지금 2.5%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의 본래 목적인 물가 안정,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보다는 성장 우선 위기 극복 같은 소위 과거에 얘기하면 천사의 키스보다는 악마의 키스를 선택하는 이런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리게 될 4개국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4개국에서 사실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첫 회의만큼 중앙은행 회의는 상당히 좀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보면 물가도 좀 안정이 돼 있고 성장을 우선한다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대목을 놓고 본다면 금리는 인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인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그동안 위기 과정에서 4년 동안 안전통화 자산을 회수하고 돈을 많이 푸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채권 시장이 상당히 버블 상태가 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경계감이 표해서 오늘 한국경제TV에 자막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10년째 국제 수익률이 이미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금리를 따질 때는 금리를 인하보다는 사실 인상의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게 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금리는 인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는 이미 시장금리가 채권 쪽에 버블 우려가 되면서 빠르게 뛰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금리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도 같이 제기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이번에 그 첫 회의에서는 사실상 그 금리가 동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지배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들 4개국 중앙은행 회의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달 말에 열리게 되는 미국의 FOMC 회의도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한 해 FED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사실상 올해 그 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첫 열리는 4개국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도 주목되겠습니다는 이달 29일, 30일 날 열리는 아마 올해 그 첫 페드 회의, 즉 연방준비제도이사의 회의가 아마 이거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이것은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죠. 그래서 작년 그 12월 달에 나온 회의 결과를 본다면 대체로 1월 달에 회의 결과가 그대로 채택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자막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종전에 유지했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내용들이 있죠. 초저금리는 계속해서 유지하되 고용과 연계시켜서 보다 경기 부양 의지 또 이 페드의 그 기조가 오래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논란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부과시키는 것이 아마 페드에 갖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변경을 할 때 고용목표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6.5%까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지금의 그 기준금리, 즉 0에서 0.25%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고용과 연계시킨 고용목표제가 올해 그 통화정책에서 다른 국가들의 이 통화정책에 상당 부분 연계시키지 않겠나. 극단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통화정책 기조에서 양적완화 정책 내용은 고용과 연계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적완화 정책은 사실상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이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이 갑작스럽게 불거져서 이미 증시에서는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틀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고용 목표제 같은 특수한 사항을 가미해서
올해 통화정책 내용은 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쟁이 새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도 출구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때겠는데요. 사실상 그 출구 전략을 언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은 학자들만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미교육 경제학회, 전미경제학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도 그 자체가 증시 안정, 경제 안정,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 본래 목적이다.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이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제를 탄탄하게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이렇게 조기의 논쟁을 가져가는 것도 가져가는 거다 하는 것을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은 위기 극복 경기 회복인데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 논쟁이면 증시 불안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은 비상대책이기 때문에 휴유증이 많습니다. 이 휴유증을 계속해서 끌어가면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시점에 그것을 조기 회수해야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얘기하면 양적 완화 조기 논쟁도 증시와 경제 안정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이 판단 조건은 대체로 경기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체로 보면 전기비와 전년동기비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률 수준은 잠재 수준에 육박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1%로 잠재 성장을 웃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용과 연계시키는 기준금리는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다는 양적 완화 정책은 고용과 연계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에 어느 정도 충족시키다 보니까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이 되고 1월 말에 있을 이 FRB 회의에서는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올 한 해 FDA 통화 정책에 있어서 출구 전략을 언제 추진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도 분명히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 그 통화정책 기조에서는 사실 이 대목은 시청자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올해 분명히 통화정책 기조는 종전의 기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경기 상황이 좀 많이 이렇게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동안 비상대책의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정책의 후유증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통화 여건을 볼 때는 종전보다는 고용과 연계시키지 않은 양적 완화 정책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언제 회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올해 그 통화 정책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투자자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대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분명히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도 사실상 경기 회복, 위기 극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급진적인 방식은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추진 전에 FRB 회의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이 문제가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된 비상대책과 결부되지 않은 후유증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 문제부터 검토한 후에 과연 양적 완화 같은 비상대책에 의해서 후유증이 얼만큼 인플레든가 자산분의 거품이라든가 국제시장의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만큼 지금 이렇게 과시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출구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경기 회복과 증시 안정,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식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런 얘기하죠. 완샷 방식, 점진적 방식 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라든가 시장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속 시원한 그랜드 딜 방식, 완샷 방식보다는 점진적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서부터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한 후에 그래도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 정책을 회수하는 문제, 유동성을 회수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출구 전략이 필요한다면 그때 기준금리를 변경한다. 이런 점진적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는 10일,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